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리플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상승 추세선, 요선이죠. 이 상승 추세선을 타고 물량을 천천히 뭘 한다? 흡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관점으로 본다라면 힘을 응축시키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이 상승 파동에 시작할 턴어라운드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현재 ETF 발표, 규제 기사 등등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의 CEO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트위터에 직접 올렸던 내용인데, 미국의 상원 의원 루미스와의 회의가 갑작스럽게 어떻게 됐다? 취소가 되었다라는 내용인데, 이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시장은 좀 출렁거렸었습니다. 자, 근데 겉으로는 일정 충돌처럼 보여지지만 이 루미스 의원의 사위가 이 리플을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던 비트코인 극단주의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루미스와 더 가까운 코인베이스, 경쟁자죠. 어떻게 보면 이 코인베이스가 이제 리플과 같은 타이밍에 서클, 요즘 서클 인수 관련돼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서클을 두고 인수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겹쳐서 보게 된다면 정말 재밌는 게, 단순한 회의 취소가 아닌 정치적으로 이 리플이 견제를 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과연 부정적인 뉴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 리플이 암호화폐 시장 내부가 아니라 정치권 바깥에서 진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건데, 이 리플은 여러분들 기술력이 아니라 위치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존재감, 그쵸? 이 존재감이 없었더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건데, 지금 이 리플은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이제는 규제, 정치, 금융, 권력 사이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엮여있는 플레이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플레이어가. 자, 그렇다 보니까 현재 FUD, 즉 공포와 불확실성 그리고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과거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FUD는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이 공포였다라면, 현재의 FUD는 커지면 위험하다라는 견제 의미로 달라졌다라는 거죠. 즉 무시가 아니라 견제를 받고 있다라는 거고, 이건 무시가 아니라 포지셔닝에 대한 신호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치열하게 견제를 받고 있는 이 XRP가 그러거나 말거나 첫 미국 XRP 선물 ETF 나스닥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 최초의 XRP 선물 기반 ETF가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했다고 코인데스크가 얘기를 했고요. 볼라틸리티 쉐어스가 출시한 XRP ETF, 즉 XRPI는 자산 80% 이상을 XRP 선물 계약과 XRP 연계 상장지수 상품에 투자할 계획이다. 볼라틸리티 쉐어스는 2배 레버리지 XRP 선물 ETF도 출시 예정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블룸버그 선임 ETF 애널리스트 애닉 발추라스는 유명하신 분이죠. XXRP가 현재까지 1억 2,100만 달러 운용자산을 확보했다라면서, 이는 XRPI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얘가 도대체 무슨 뚱딱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말씀할 수 있겠는데, 자, 이제 이 뉴스를 보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볼라틸리티 쉐어스가 역사상 최초의 XRP 선물 거래소 상장 펀드 ETF를 출시하고 공식적으로 XRPI라는 티커로 거래될 준비를 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XRPI 출시로 XRP 규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게 이제 중요한 팩트인 거겠죠. 이전에 레버리지 비트코인 선물 ETF를 출시한 것으로 알려진 자산관리 회사인 볼라틸리티 쉐어스가 이제 선물 기반 금융 상품을 통해서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게 XRP에 대한 간접적 노출을 제공함으로써 XRP 생태계에 진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이제는 마냥 코인만이 아닌 제도권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발행자가 기초 자산을 보유해야 하는 현물 ETF와는 달리 선물 ETF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와 같은 규제 거래소에 상장된 선물 계약을 통해서 XRP 가격을 추적을 하고요.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기존 투자자는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XRP 가격에 대한 변동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겠죠. 자, 계속해서 XRP를 둘러싼 시장 분위기가 다시 낙관적인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 상품의 승인 및 상장이 이루어졌는데, SEC 대 리플 사건에서 XRP가 2차 시장 거래에서 증권이 아니라는 중요한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 디지털 자산은 이제 기관 투자자와 유명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시 뭘 하고 있다?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거예요. XRPI 출시 시점은 이러한 모멘텀을 활용해서 XRP 파생 상품으로서의
자본 유입을 위한 규제된 관문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지금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이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당장의 리플의 가격적인 변동성만 볼 게 아니라 구조를 봐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 구조를 봐야 된다라고. 단기적인 이슈의 변동성 코인으로 볼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금융인프라 자산으로 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구조를 봐야 된다. 구조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리플의 가치와 기술력을 믿으면서 그렇게 현명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 나무만 보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숲을 볼 때가 되었다. 숲을 보면서 투자를 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관점 그대로 유효하고요. 계속해서 이 추세선을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이제 여기서 거래량만 좀 실리게 되면은 4,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4,000원을 돌파하고 이 상승 채널 위에 안착을 하게 된다라면 계속해서 전 고점 구간인 이 구간까지 상방 리테스트를 하러 올라갈 수가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매물대를, 이 4,000원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된다라면 3,000원 라인까지 다시 떨어지고 나서 이 구간을 지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만약에 3,000원 라인도 지지를 못하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2,500원짜리 여기까지 하방 리테스트, 그러니까 즉 쌍바닥 리테스트를 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관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추세선을 타고 다시 한번 상방, 즉 4,000원짜리를 돌파해 주느냐 혹은 돌파하지 못하느냐, 이걸 보게 될 것이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3,250원짜리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지하느냐 못하냐에 따라서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내려갈지가 결정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